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럼 TV입니다. 로보택시 공개일이 진짜 확정이 되었습니다. 테슬라 오피셜 공지가 있었어요. 이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미국 CPI 지수 역시 시장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는 못했습니다. CPI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트럼프와 해리스의 어제 토론이 있었죠. 트럼프가 패배를 했던 걸까요? 이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또 중국을 방문할 수 있다라고 해요. 전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 그러한 것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현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스닥 위주로 크게 올랐어요. 2%나 넘게 올랐습니다. 자, 하지만 장 초반에는 이렇게 좋지 않게 시작했던 미국 증시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굉장한 약세를 보여주었어요. 왜 그러냐면 프리마켓 때 8월 CPI 지수가 발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고 하면 CPI 지수가 발표가 되자 9월 18일에 FOMC 회의가 있는데 금리 인하가 지금 기정사실화되어 있죠. 50bp 인하 확률이 어제는 31%였는데 15%로 굉장히 크게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빅컷의 금리 인하 확률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CPI 지수가 높게 나왔다라는 뜻이 되겠죠. 아무래도 물가가 여전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금리를 이렇게 빠르게 떨어뜨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단 제가 어제 방송에서 헤드라인 기준으로는 이 전월 대비 좀 떨어지는 모습이 예측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가가 이렇게 둔화가 되는 흐름이라면 오히려 이 B컷의 가능성이 올라가야 될 텐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헤드라인 기준으로는 이 예측치를 만족을 했어요. 전월 대비로나 전년 동기 대비로나 예측치를 만족을 하면서 특히 전년 동기 대비로는 2.9%에서 2.5%로 둔화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예측치에 준하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예측치보다 높게 나온 게 있었어요. 바로 이 벨 3개짜리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전월 대비 수치였습니다. 자, 이번에 발표되었던 CPI 지수는 8월달 수치고 전월 대비 수치라고 하면은 7월 대비 얼마나 실제 물가가 올랐냐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예측치가 0.2%였는데 0.3%가 나왔어요. 이전이 0.2%였으니까 이전보다도 물가가 올랐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렇게 8월 달에 유가가 굉장한 약세를 보여주었었어요. 다만 연준이 주목하는 건 이런 에너지 그리고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되겠는데 에너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물가가 올랐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직도 물가가 생각보다 높구나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가가 생각보다 잘 안 떨어진다라는 시장의 반응이 있자 이 50bp B컷의 금리 인하 확률이 뚝 떨어졌어요. 자, 그러자 증시가 장 초반에 이렇게 안 좋게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B컷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자 투자자들이 실망감을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장 막판 나스닥이 2% 넘게 급등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주도주의 기회안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8%나 넘게 올랐어요. 엔비디아가 강하게 오르자 반도체 주가가 전반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오늘 반도체와 빅테크가 9월 초 주가가 안 좋았는데 주가를 이렇게 크게 끌어올렸어요. 일단 뉴스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AI 첨단 칩을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라고 그러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AI 모델에 사용될 첨단 칩은 H200과 같은 칩으로 대변이 되죠. 바로 엔비디아의 칩이 되겠는데 이러한 기사가 있자마자 젠슨왕 CEO가 한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여전히 AI 칩에 대한 수요가 탄탄하고 연내 양상 예정인 최신 칩 블랙웰에 대해서 강력한 수요를 경험하고 있다. 오더가 많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러한 발언이 있으면서 엔비디아가 급 반등세를 보여주었어요. 역시나 CPI 지수의 영향력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상당히 약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발표되었던 이 고용 보고서도 생각보다 잘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물가도 그렇게 잘 안 떨어지고 고용 보고서도 괜찮다라는 건 good is good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국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뜻이 되겠고, 자, 그러자 이렇게 나스닥이 지금 반등 추세를 이번 주에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생각보다 높게 나온 CPI 지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AI 관련된 주식들이 잘 오르는 거 보니까 역시나 기업의 성장성이라든지 혁신성, 기업의 펀더멘탈이 매크로 지표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금리 인하 전까지 시장의 반등세가 이어진다라고 보면은 FOMC 금리 인하 때 25bp의 스몰 컷이 있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좀 실망을 하면서 그 이후 주가가 좀 흐지부진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을 때일수록 미래의 성장 기대감이 확실한 테슬라 같은 주식을 투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금일 0.87% 상승한 228.13불로 마감을 했는데, 자, 엔비디아가 이게 8% 오를 때 테슬라가 1%도 못 오른 건 좀 아쉬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래도 최근의 반등세는 엔비디아보다도 훨씬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렇게 하락세를 많이 보여준 반면에 테슬라는 계속해서 저점을 올리면서 괜찮은 반등세를 보여주었어요. 엔비디아가 8%대 오르고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많이 오를 때 테슬라가 1%도 못 오른 이유는 아무래도 뭐 정치적인 이슈도 영향을 끼친 것도 같습니다. 자, 어제 한국 시간 오전 10시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대선 후보 토론회가 있었죠. 자, 일단 토론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뭐 CNN과 여러 미국 언론들이 해리스가 이겼다라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 TV 토론은 ABC 뉴스에서 진행을 했는데 사회자 2명이 해리스 부통령 편에 섰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뭔가 3대1의 구도가 펼쳐지는 듯한 모습이긴 했어요. 해리스 부통령과 2명의 MC가 트럼프를 공격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했는데요. 토론이 끝난 다음에 다양한 이슈가 있었는데 해리스 부통령이 차고 나온 귀걸이가 무선 이어폰이다, 그러니까 뭔가 컨닝을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추측성 기사도 있었고요. 토론이 끝난 다음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해리스를 지지한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글로벌에 약 3억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대단한 인플루언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스위프트가 지지한다라고 하면 또 많은 사람이 해리스를 지지할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발언을 남겼어요. 아무래도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같은 경우는 거대 정부를 지향을 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돈을 풀어서 뭐 부양을 시키겠다라는 듯한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요. 트럼프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해리스는 이것도 하겠다고 하고 저것도 하겠다고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선물을 약속했는데, 그럼 왜 지난 3년 반 동안 그런 것들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한다고 말하나? 역사상 최악의 부통령이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뭐 치매설도 많이 있었죠. 정말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의 40% 이상을 휴가로 보냈다라고 해요. 현재까지 재임 기간 1300여일 중에 532일이나 휴가를 썼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변에서 휴가를 즐기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최근에도 한 16일 연속 뭐 휴가를 냈다라고 해요. 자, 그러한 상황에선 역시 해리스 부통령이 실제적으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트럼프의 말이 맞습니다. Why hasn't she? 지금까지 권력을 쥐고 계신 분은 해리스 당신인데 왜 지금까지 하지 않았냐? 이제부터 대통령이 되면 한다라고 하냐라는 말이 좀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토론은 좀 불공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공정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대1로 싸운 게 맞아요. 자, 여기 그리고 보시면 해리스 exceeded most people's expectation tonight. 그러니까 해리스가 잘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의 기대를 넘어서는 듯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일론 머스크도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트럼프의 마지막 발언과 같은 똑같은 발언을 일론 머스크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말씀드렸듯이 거의 출근하지 않았죠. 사실상 그녀가 미국을 책임지고 있었는데 트럼프의 말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뭐 이민자 문제라든지 국경 문제, 그리고 바이든 정부 간에 또 전쟁도 많이 있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엄청나게 치솟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현재 이와 같은 추세가 앞으로 4년 더 지속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변화를 원하시나요? 변화를 원하면 트럼프를 꼽는 게 맞겠죠. 자, 대선 토론이 있기 전까지는 트럼프가 소폭 우세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현재 박빙일 것 같아요. 11월에 투표가 되면은 이제 결과가 나올 건데 아직까지는 누가 이길지는 모를 것 같습니다. 해리스 역시 뭐 유색 인종이라든지 미국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정말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매크로 상황은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금리가 어떻게 될지, 물가가 어떻게 될지, 누가 선거에서 이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의 본질 가치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저는 이제 블룸버그에서 10월 10일 로보택시 공개 행사가 확정이 될 것 같다라고 기사를 냈었는데요. 추측성 기사였죠, 그것도. 자, 하지만 이제 테슬라 공식 X 계정에서 자, LA에서 10월 10일 행사를 합니다라고 오피셜로 확정을 해 주었어요. 10월 10일 LA 행사는 당연히 로보택시 공개 행사겠죠. 이 로보택시 공개 행사에 참석을 하고 싶은 주주님들은 어서 등록을 하세요라고 X로 올렸습니다. 이러자 일론 머스크도 자, 빨리 등록하세요라고 발언을 하고 있어요. 자, 실제로 테슬라 IR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자, 이렇게 사인업 탭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더 이상 이제 연기는 없다라는 거죠. 로보택시 공개 행사는 원래 8월 8일에 있기로 했는데 자, 그리고 8이라는 숫자가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숫자라서 왠지 중국 내 FSD 출시도 이날 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10월 10일로 이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FSD 중국 내 출시는 내년 1분기로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상황이죠. 자, 10월 10일로 로보택시 공개 행사가 확정이 되자 홀마스 카달로그 님이 이 10월 10일은 모델 3 공개 이후에 가장 중요한 테슬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도 이에 대해 찬성을 하고 있어요. In my opinion, yes. 근데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로보택시 공개는 2016년 3월 31일에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약 한 8년 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모델 3가 공개가 된 이후에도 모델 3 실제 출시는 1년 뒤에나 있었고 대량 양산도 2018년에나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로보택시가 이번 2014년에 공개가 되더라도 대량 양산은 1년이나 2년 뒤에나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로보택시 공개에 따라서 기존에 이미 글로벌에 판매된 약 700만 대의 테슬라가 FSD 버전 13을 업데이트 받으면서 자, 먼저 로보택시처럼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게 커다란 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 로보택시 사이버캡의 대량 양산은 늦어질 수 있지만 로보택시 공개에 따라서 자신감이 붙은 FSD 기술이 사방팔방 특히 내년에는 유럽과 중국에도 이제 FSD가 보급이 되면서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정말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10일이 테슬라 모델 3 공개 이후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만 테슬라의 이 월봉 차트 여기 보시면 하나의 캔들이 한 달을 뜻합니다. 2016년 3월 정도에 모델 3가 공개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 약 3년 반 정도 지난 다음부터 테슬라의 주가는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니까 로보택시가 공개되더라도 폭발적인 주가 상승은 좀 늦어질 수 있다라는 게 우리가 모델 3 공개에 따른 이 주가 흐름을 보건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 장기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중국에 배터리 EV 침투율이 나왔어요. 8월 달에 무려 30%가 넘었다라고 합니다. 자, 배터리 EV 말고 하이브리드. 자, 그러니까 친환경차로 불리우는 이 하이브리드까지 포함을 하면 중국 내 신에너지 차라고 하죠. 신에너지 차의 침투율은 8월 달에 50%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50% 중에 30%가 배터리 EV 순수 전기차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순수 전기차가 하이브리드보다는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바로 이 30.6%는 이 주황색 막대입니다. 2023년보다 대부분 앞서 있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중국이 배터리 EV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재방문할 수 있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10월 10일 로보택시 공개 전에 이번 9월 달에 중국을 방문하게 될까요? 아무래도 내년 1분기에 FSD를 중국에 출시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힌 테슬라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내 FSD 테스트를 위해서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 방문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상하이 메가팩토리가 지금 빠르게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도 가는 것 같고요. 로보택시라든지 기가 상하이 생산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러 갈 수도 있겠죠. 아무튼 중국은 미국과 함께 테슬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장입니다. 기가 상하이에서 본격적으로 모델 Y를 생산해내면서 테슬라가 글로벌 시총 10위 안에 드는 큰 기업으로 성장을 할 수 있었는데요. 어쨌든 중국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지난 중국 방문 때 테슬라 주가가 크게 반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중국 방문은 어쨌든 테슬라 주가에 있어서 큰 기대감을 심어주는 이슈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국이 이렇게 발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좀 퇴보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청라 전에 이제 인천 아파트 화재 현장에 CCTV가 이렇게 공개가 되었어요. MBC PD 수첩에서 공개를 했는데 이 화재를 보면 전기차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보시면 불길이 이 천정을 통해서 다 번지죠. 삽시간에 지금 번지고 있는데 자, 역시나 문제는 안전 불감증인 것 같습니다. 화재 예방을 잘해서 스프링클러도 잘 돌아가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죠. 우리나라는 뭐 현대 기아차 같은 기업들이 중국보다 훨씬 빠르게 내연기관차를 생산하고 글로벌에 판매하면서 큰 산업화 발전을 이루었는데요. 전기차에 있어서는 지금 반대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배터리 EV 침투율은 지금 5%대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어서 빨리 중국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제 좀 재밌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기아차가 테슬라 전기차에서 기아 전기차로 바꾸면은 그 고객에게는 1,500불을 준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오피셜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테슬라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으니까 자, 이런 억지스러운 정책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기아가 이런 발표를 하자 일론 머스크가 답변을 하기를 우리는 이런 뇌물까지 줄 필요는 없다라고 합니다. 기아차를 타던 사람이 테슬라로 전향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뇌물을 줄 필요가 없다. 자, 왜 그러냐면 이러한 기술이 있기 때문이죠. 현재 10월 10일 로보택시 공개를 앞두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억지성 정책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더티 테슬라 님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t's too late. 너무 기한은 늦었다라는 거죠. 다른 기업들이 늦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테슬라 차량이라면 누구든지 FSD를 사용해 볼 수 있어요. FSD 한번 중독되고 나면은 뭐 1,500불이라는 굉장히 큰 금액이죠. 우리나라 돈 거의 200만 원 돈에 가까운 큰 금액입니다. 이렇게 뇌물을 주더라도 다른 차로 가지 못한다라고 해요. 실제로 AJ님에 따르면 기아차의 판매량은 상당히 성장세가 지금 떨어진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다른 유럽계 기업보다는 훨씬 나아요. 현대 기아차는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년 대비 성장률을 보면 0.1% 정도에 그치고 있어요. 1분기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TTN 기준 그러니까 최근 12개월, 최근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24년 6월 그러니까 작년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겠죠. 289만 대를 판매한 기아차인데 이것이 전년 대비에 비해서는 오히려 빠지는 모습이에요. 전년 2023년 6월 TTN 기준으로는 300만 대가 넘었는데 지금 그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차세대 성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 판매가 부진하기 때문일 건데요. 현재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무리한 정책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로보택시 공개는 상징성이 있는 것입니다. 로보택시가 공개가 된다라고 해서 바로 대량 양산이 되면서 이 사이버캡 로보택시가 바로 대량 판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점은 테슬라가 이렇게 훌륭한 기술을 갖추고 있고 자, 앞으로 테슬라를 사면 이제 내 차도 로보택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게 굉장히 큰 어드밴티지 메리트로 다가오는 것이죠. 바로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애플의 아이폰과 나머지 피처폰의 차이가 바로 그러한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매크로 상황은 복잡하고 불안하지만 테슬라는 확실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확실한 길 계속해서 아트라운 TV와 함께 해주시길 기대하며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